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. 인터넷 규제, 그중에서도 특히 어린이 온라인 안전 문제에 대한 최신 논의들입니다. 네,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라고 하죠. 여기서 주최한 워크숍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. 이게 단순히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까 이 문제를 넘어서서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치관들이 막 부딪히는 지점까지 보여줘서 흥미롭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온라인 세상의 위험에서 다음 세대를 지키는 것과 또 동시에 아이들의 어떤 자유나 가능성을 존중하는 것, 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통째를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. 네, 그렇죠. 이 자료들을 보면 확실히 그 온라인상의 위험들, 뭐 예를 들면 유해 콘텐츠 노출이라든가 아니면 원치 않는 개인정보 수집, 심지어는 성적 착취 같은 심각한 문제들, 이런 것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절박하게 담겨 있어요. 네, 정말 심각하죠. 근데 동시에 이 보호 논의가 있잖아요. 이게 때로는 어떤 특정 종교적 신념이나 좀 보수적인 가족 가치, 이런 것과 강하게 연결되면서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정보 접근성 아니면 기술 혁신 같은 또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 좀 묘요한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죠. 그런 점이 있군요. 네. 그래서 이게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결국 핵심 질문은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보호고 또 어디서부터가 좀 과도한 통제인가? 뭐 이런 게 될 것 같아요. 그 FTC 워크숍에서 나온 주요 우려사항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. 알고리즘 때문에 유해 콘텐츠가 막 증폭되는 문제라던가 또 무분별하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관행 그리고 온라인 그루밍 같은 그런 성적 위험들 이런 게 집중적으로 다뤄졌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런 것들이죠. 그래서 해법으로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한테 책임을 더 강하게 묻고 부모의 어떤 감독이나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.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. 네. 사실 뭐 새로운 기술 나올 때마다 비슷한 걱정은 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. 그저 옛날에 TV나 비디오 게임, 뭐 어떤 음악 장르 가지고도 그랬던 것처럼요. 바로 그 지점인데요.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는 뭐 다들 공감하지만 그 방식이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가 좀 개입될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. 다른 목소리요? 네. 자료에 따르면 그 워크숍 참석자 일부는 뭐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성경적 가치관, 전통적인 가족윤리 이런 걸 언급하면서 이걸 인터넷 규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.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. 특정 종교나 가치관을요? 그렇죠. 예를 들면 뭐 성교육 관련 정보나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의까지도 유해하다. 이렇게 간주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. 말씀을 듣고 보니 보호라는 명분 아래서 특정 집단의 가치관을 좀 강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위험성이 느껴지네요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특히 이 기술 분야는 워낙 빠르게 변하잖아요. 그런데 특정 시점의 어떤 종교적, 정치적 신념을 기준으로 딱 잘라서 규제를 만드는 게 이게 과연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좀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네요. 자칫하면 아이들이 정보를 접할 기회를 막거나 다양한 관점을 볼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겠고요. 정확합니다. 여기서 정말 균형점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해요. 아이들을 현실적인 위험에서 보호하는 건 당연히 사회의 중요한 책무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필터링을 하거나 검열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아이들이 이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고 또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겠네요. 그리고 또 어떤 가치관을 기준으로 보호의 범위를 정할 거냐,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좀 부족하면 이게 계속 논쟁거리만 되고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고요. 이게 단순히 기술 규제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. 사회 전체의 가치관 문제, 또 미래 방향성에 대한 더 큰 질문으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. 이 자료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롭게 제시하는 관점이 있던데요. 바로 우리 사회 시니어 세대가 오랜 경험을 통해 얻었을 법한 균형 잡힌 시각의 중요성입니다. 네. 과거에도 왜 새로운 미디어나 기술이 막 등장했을 때 비슷한 종류의 사회적 불안이나 논쟁이 있었잖아요. 그때 경험을 돌이켜보면 너무 섣부르게 단정하거나 극단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다양한 가치의 조화를 고민했던 그런 지혜가 있었거든요. 맞아요. 그랬었죠. 바로 그 지혜가 지금 이 디지털 시대의 논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. 아마 당신께서도 자녀나 손주 세대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문제가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. 맞습니다.
세대를 거치면서 정말 다양한 사회 변화를 직접 겪고 또 적응해온 그 경험 자체가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렇죠. 무조건 금지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위협은 인지하고 대비는 하되 새로운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태도,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노력, 이게 바로 그 지혜일 겁니다. 그리고 이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겠네요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. 온라인 세상에서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일, 이거 정말 우리 모두의 중요한 과제인 건 분명합니다. 네, 그럼요. 하지만 그 방법과 기준을 정하는 과정은 단순히 기술적인 해법을 넘어서 아주 다양한 가치관들, 때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보호라는 이름 아래서 과연 무엇을 지켜야 하고 또 무엇은 좀 열어두어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당신의 삶의 경험과 또 가치관을 비추어 볼 때요. 이 온라인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, 그리고 동시에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세상을 탐색하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, 이 둘 사이에서 이상적인 균형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네. 우리 사회가 함께 좀 숙고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할 디지털 시대의 현명한 길은 과연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